저는 올해 62살이고 남편하고는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하고 징그럽게도 오래 살았지요. 요즘 사람들은 성격이 안 맞다, 함께해도 행복하지 않다, 말로 위협을 준다 등등의 이유로 용감하게 각자 갈 길을 가는 사람도 많던데 이혼하는 게 뭐라고 저는 여태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고 배짱이 생겼지만 그때는 이혼하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으니 참 바보같이 살았지요. 나이 60 넘어서 남편하고 헤어진 이유를 들라면 밤을 새도 모자라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자 문제로 신혼 때부터 쭉 속을 썩였고 또 다른 하나는 한평생 저한테 말도 행동도 함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평생을 참고 살다가 뒤늦게 속 시원하게 한 방 먹인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한평생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 보니 사람 만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술 먹느라 밥 안 먹을 때는 있어도 술을 안 마시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안 좋은 사람 없다고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여자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하고 항상 술을 마시고 다니는 술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인간들하고 모이면 그냥 조용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꼭 여자들이 있는 술집을 찾아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어서 들어온 날에는 옷에 여자 화장품이 묻어있지를 않나, 주머니에 여자 연락처가 들어있지를 않나, 여자 문제로 은근히 속을 썩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여자들 만나고 다니느냐, 이게 뭐냐고 한마디를 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남자가 밖에서 하는 일 가지고 여자가 바가지를 긁는다면서 어디서 재수없이 남자 일에 입을 떼느냐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냥 여자가 아니고 당신하고 결혼한 사람이다. 남편이 다른 여자 화장품을 옷에 묻히고 다니는데 누가 그냥 넘어가냐고 했더니 여자가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동네 여자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못된 것만 배운다면서 앞으로 동네 여자들 만나고 다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든 남편 마음을 돌려놔야겠다 싶어서 저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시부모님께도 다 얘기한다고 하니까 장남 체면에 부모한테 부끄러운 모습 보이기는 싫었는지 한동안은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바람기를 숨길 수는 있어도 잠재울 수는 없는 것 같더군요. 그 일이 일어난 후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몰래 여자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주말마다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취미 생활을 핑계로 등산 동호회에도 들고 탁구 동호회에도 들고 나중에는 하다못해 춤도 배우러 다녔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 인물로 보나 감으로 보나 자기는 연예인이 될 팔자인데 세무 공무원을 하고 있다며 헛소리를 해대면서 회사 끝나고 나면 춤을 추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춤이라는 것이 혼자 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남자 여자 짝을 맞추어서 춤을 추다 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자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집에만 들어오면 방문을 꼭 닫고 들어가 발바닥 비비면서 스텝을 밟았습니다. 앞에 아무도 없는데 두 팔을 올리고 혼자 스텝을 밟고 있기에 저 인간이 춤바람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짐작했죠. 그러더니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할 것 없이 기생오라비처럼 머리는 싹 올려넘기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서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디 가냐? 또 춤추러 가냐고 물어보면 남자가 하는 일 일일이 알아서 뭐 할 거냐고. 화장실에서 냄새 나니까 화장실이나 빡빡 문질러서 청소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한 번 나가고 나면 어느 날은 6시쯤, 어느 날은 한밤중에 들어왔습니다.
밤늦게 들어올 때는 뭐 좋은 일이 많았는지 문 앞에 들어오면서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일찍 들어오는 날은 엄청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인상을 팍 쓰고 들어왔습니다. 기분 좋아서 들어오는 것도 꼴보기 싫지만 인상 팍 쓰고 들어오는 것은 더 꼴보기 싫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몰라도 된다고 괜히 저한테 신경질을 내면서 혼자 앉아서 애꿎은 술만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이 왜 그러는지 알았죠. 춤을 추고 나면 같이 춤추는 여자들 꼬셔서 저녁도 먹으러 가고 술도 한 잔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던 겁니다. 춤추는 데 가면 춤 잘 추는 사람이 왕인데 자기보다 춤 잘 추는 사람이 많으니 여자들이 차를 한 잔해도 그 남자들하고 차를 마시고 싶어 하지 스텝도 제대로 못 밟는 이 인간한테는 눈길도 안 줬던 거죠. 그러니 어쩌다 여자 꼬셔서 술이라도 한 잔 한 날은 기분이 좋아서 들어오고 안 그런 날은 인상 팍 쓰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런 고민도 해결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 인간도 춤학원 3년 다니니 점점 물찬제비가 되어가는지 춤 한 번 출어나가면 밤늦게 들어오는 건 예사였지요. 집에 들어와서 연습한다고 이리저리 스텝을 밟는 것을 보니 몸을 팽팽 돌려가면서 제법 춤 좀 추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했는데 옷에 여자 화장품을 또 묻혀서 들어오고 전화기는 무슨 보물단지라도 되는 것처럼 늘 품에 지니고 다니면서 전화기만 들여다봤다 하면 혼자 실룩거리면서 웃어댔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기 속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 남편 전화기를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을 열어보니 빨간 조명, 파란 조명 아래서 춤추는 모습이 찍혀 있고 여자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하고 주고받은 문자를 보니 장 여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엄청 매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시끄러! 여자가 뭘 알아? 무식하면 말을 하지 마! 매일 쥐어박는 소리만 하던 사람이 다른 여자들한테는 어쩜 그리 세상 둘도 없이 좋은 사람인 것 마냥 행동하는지 정말 기가 막히고 내가 이런 대접받고 이런 인간하고 뭐하러 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애정 담긴 말 한마디 한번 들어본 적 없고 맨날 쥐어박히는 소리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타고나서 그런가 보다. 부모에게서 배운 게 저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다정하게 구는 걸 보니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자식들 뒷바라지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고 살림을 해프게 한 것도 아니고 내 할 짓 제대로 안 하며 산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세상의 모든 남자가 나한테 저렇게 대하지는 않을 텐데 나는 하필 왜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서 평생 구박덩어리처럼 지내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들한테 괜히 걱정거리나 줄까봐 말도 안 하고 지냈지만 혼자 소갈이 해봐야 나만 손해일 것 같아 애들한테도 내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아들보다는 아무래도 딸이 편해서 딸한테 지금까지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남편이 춤 배우러 다니면서 여자들 만나고 다닌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한번 봐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나도 이 인간이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했죠. 저는
딸하고 같이 집 앞에서 남편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기생오라비처럼 머리를 싹 넘기고 나가던 날 남편 뒤를 따라 붙었습니다. 남편이 찾아간 곳은 남자 여자가 다 함께 모여서 춤을 추는 곳이었습니다. 다들 맞선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들처럼 한껏 멋을 내고 춤추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남편은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 서서 목을 빼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화려하게 원피스를 차려입은 한 여자가 도착하니 남편이 스프링에 튕기듯이 그 여자한테 달려가서는 아이고 장여사님 이제 오시네 하면서 차가 많이 막혔냐 기다렸다. 오늘도 너무나 아름다우시다. 온갖 말을 다 갖다 붙이면서 알랑방귀를 뀌더라고요. 저 인간이 나한테만 툴툴거리지 밖에 나가면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구나 싶었죠. 남편은 장여사라는 여자 대신에 입장료도 대신 내주고 그 여자 보디가드라도 된 것처럼 안내하면서 온갖 멋진 척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가 막히고 딸도 남편이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안에서는 어쩌고 있나 싶어서 들어가려니까 표 받는 사람이 딸이랑 저랑 같이 온 걸 보고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여기는 젊은 사람은 출입이 안 된다면서 딸은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니 바람난 남편 잡으러 온 배우자하고 딸로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괜히 밖에서 소란 피웠다가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증거 잡기도 전에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아서 그날은 돌아가고 다음날 저 혼자 남편 뒤를 따라갔습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 영 낯설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제가 두리번거리고 있으니 어떤 영감이 한 명 와서 처음 왔냐? 어디서 왔냐? 춤은 잘 추시냐? 이 영감은 왜 자꾸 모르는 저보고 말을 시키는지 남편도 다른 여자한테 이랬겠지 싶으니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춤추러 온 거 아니니까 말 시키지 마시고 보던 일 보세요. 한마디 쏘아붙이니 자기 갈 길 가더군요. 저는 남편이 어디 있나 싶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저 멀리 장여사인가 뭔가 하는 여자하고 무대 위에서 열심히 스텝을 밟고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밀고 땡기고 아주 난리를 치다가 브루스 타임이 나오니 장여사인가 뭔가 하는 여자는 남편의 어깨가 베개라도 되는 양 폭 기대서 같이 춤을 추고 있더군요. 남편은 아주 좋아서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춤을 추다가 브루스 타임이 끝나니 보디가드 하듯 그 여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더니 음료수를 자기 돈으로 사주었습니다. 둘이 뭐가 그리 좋은지 음료수 하나 마시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북적거리는 사람들의 혼이 빠져나갈 것 같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남자 여자 짝을 지어서 잘도 놀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 여자 짝을 지어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서로 마음에 들어서 짝이 성사되면 팁이라며 그 사람한테 돈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도 와서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남자친구 한 분 소개시켜드리겠다는 것을 저는 됐다고 일 없다 하고 화장실로 피해버렸지요. 그렇게 정신 사나운 장소에서 남편은 4시간 정도 춤을 추고 난 후에 장여사인가 뭔가 하는 그 여자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 손을 슬며시 잡으니 그 여자는 또 아무렇지 않은 듯이 남편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군요. 그리고 두 사람은 근처 잔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안주 하나하고 막걸리 2잔을 시키고는 둘이 건배를 하고 무슨 말을 속삭이더니 또 뭐가 그리 좋은지 웃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다른 여자한테 돈 쓰고 친절하게 대하는 꼴을 보니 제가 속이 뒤집혀서 그냥 집으로 와버릴까 하다가 저도 그 잔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안주하고 막걸리 줘봐요. 저는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을 했고 남편은 둘이 그렇게 떠들고 있는 상황에도 제 목소리가 들리니 제 쪽으로 휙 돌아봤습니다. 이거 뭐야? 너 여기 어쩐 일이야? 왜 그래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인간 더듬거리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가만 보니 마누라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호랩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묻잖아. 아는 사람이냐고. 왜 대답을 안 해? 그렇게 발바닥을 비비더니 이제는 목 축이러 오셨어? 여자 손도 잡아야 되고 목도 축여야 되고 가지가지 하시느라 하루가 짧겠어? 제가 남편을 향해서 쏘아붙이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여사라는 여자가 저한테 톡 쏘면서 한마디 하대요. 아니, 그쪽이 누군데 우리 최 선생님한테 말을 그렇게 해요? 누구긴 누구겠어, 이 여자야. 네가 춤바람 난 영감하고 35년을 살아온 이 사람 마누라다. 왜? 그랬더니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제 남편을 보면서 묻더라고요. 어머나, 마누라 죽어서 사별했다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헛기침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봐요, 최 선생님. 누구 사람 인생 종치게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마누라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사별했다고 하면 어떡해? 어디서 거짓말이야? 최 선생님, 나쁜 사람이네. 그러자 남편은 그 여자 보고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자기 마음에는 장 여사님밖에 없다면서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러자 그 장 여사라는 여자가 마시던 술을 남편 얼굴에 확 뿌려버리대요. 그 순간 제 속에 묵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듦과 동시에 나는 뭐하러 참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 술도 왔기에 남편 얼굴에 한 번 더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술잔을 뿌릴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니 제가 술을 얼굴에 뿌리니까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저보고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자 그 장여사라는 여자가 저 대신 남편한테 소리를 치더라고요. 어머, 멀쩡히 살아있는 마누라 죽은 사람 만들어 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자 남편이 그 여자 손목을 잡고 뭐라고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양은 그릇을 들고 남편 머리를 탕 내리치더라고요. 어디서 남의 손목을 잡아?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조심해요. 그러고는 세상 기가 막히다는 듯 나가버렸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아이고, 밖에서 머리통이나 맞고 다니고 꼴 좋다. 저도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남편한테 욕 한 바가지 퍼붓고 택시 타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집에 오니 남편은 완전히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처럼 앉아서 아무 말도 없이 내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그러다가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발바닥만 비비느라 배가 고팠는지 뻔뻔스럽게도 밥 안 차리냐고 하더라고요. 밥은 무슨 얼어 죽을 밥이야. 죽은 사람이 밥 차리는 거 봤어? 한평생 아주 징글징글해. 내가 인생에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여태껏 참고 살았나 몰라. 나는 이제 자식이고 뭐고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재산 딱 반으로 나누고 갈라서. 그러자 남편은 왜 갈라서냐고. 이만한 일로 갈라서면 세상에 같이 사는 부부 하나도 없다면서 자기는
아무리 다른 여자 만나도 조강지처는 안 버린다면서 밉상스런 말만 골라서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아들, 딸 다 불러서 네 아버지가 춤바람이 났고 한평생 구박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못 참겠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내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아버지는 한평생 엄마 고생만 시키고 아버지는 너무 아버지 인생만 즐기며 사신 건 맞다면서 이혼은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 이혼하시게 되면 재산은 반으로 나누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처음에는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펄쩍 뛰더니 애들이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설명을 하니 남편은 그제서야 별로 할 말이 없었는지 끙끙 앓는 소리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 남편이 우리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자기는 이 집에 살 테니 모르는 사람한테 세준다고 생각하고 살라며 더 이상은 양보 못한다고 하대요. 가만 생각해보니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자고 하고는 저도 이 집에서는 살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럼 나는 큰 방을 쓸 테니 세입자는 북향으로 나 있는 창고방 써.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니까 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말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그러면 당장 세입자 내쫓아 버릴 테니까. 그렇게 남편하고 저는 한 지붕 아래 집주인과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춤추러 나가기는 했는데 춤추는 사람들 사이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마누라 죽었다고 한 사람이라면서 아줌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퍼진 모양이더라고요. 그 후에 사람들이 영 대접을 안 해준 모양인지 춤도 시들해져서 춤추러 가지도 않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습니다. 세입자야 그러고 살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고 저는 제 시간 즐기고 제가 먹고 싶은 것만 해먹으면서 새 인생 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용기를 내어서 뒤집어 엎어놓으니 이렇게 인생이 편한 걸. 여태까지 왜 그러고 살지 못했나 싶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 즐기지 못한 인생까지 아주 재미있게 즐기며 살 겁니다. 여러분은 즐거운 인생 사세요.